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축적하기 매우 좋은 단계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어릴 때 게임 많이 해보셨죠? 캐릭터가 길을 많이 모을수록 엄청난 필살기를 날리곤 합니다. 현재 크립토 시장은 그렇게 길을 모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전 막상 큰 불장이 왔을 때 시드를 복사할 실력이 없다면 정말 안타깝겠죠. 와, 불장 왔다, 이제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하면 늦습니다. 미리 불장을 대비하셔야지 진짜 불장 때 돈을 마음껏 복사할 수 있으니 우리 돈패밀리 분들은 미리 준비합시다. 아직 돈 복사하는 남자의 성공하는 코인 투자 책을 안 읽은 코리니 분들은 오늘이라도 꼭 한번 주문하시고 읽어보세요.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선물해 볼만 할 겁니다. 그럼 오늘 브리핑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하세요. 여러분, 제가 4월 13일 영상에서 저시청 코인을 분석해드린 영상 기억나시나요? 그때 비트코인 브리핑을 바탕으로 오늘의 분석을 이어가려고 하니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나스닥은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듯 했으나 결국 전일보다 낮은 지수로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CPI로 인한 쇼크는 피했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반등도 보이지 않았고 정체된 상태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채널의 빨간색 구간 하단부를 지켜줄지를 당분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200일 지수 이동평균선에 이어 50일 이평선까지 깨진 상황이기에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는 일단 꺾인 상황입니다. 노란색 점선을 지지로 삼아 표시해드린 형태로 움직여준다면 이전의 상승 추세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만 현 위치를 지키지 못한다면 채널의 바닥권까지 후퇴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게 되죠. 작년의 경우 비트코인은 4월 고점 이후로 35일간 53%를 하락한 이후로 다시 63일간 콘솔리데이션 구간을 거친 끝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11월 말에 전고점을 갱신했지만 다시 75일간 52%가 하락했고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약 80일의 콘솔리데이션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고점 이후로 150일이 넘게 하락과 행보를 이어오고 있는 것이니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집중하셔야 해요. 2018년 12월 이후로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분석해보면 아래쪽 빨간색 구간이 좋은 매수 구간이었고요. 위쪽 빨간색 구간은 매도하기 좋은 가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현재 비트코인은 아래쪽 빨간색 구간을 정확히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발생 때와 같은 충격이 생긴다면 파란색 바닥까지 후퇴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상황의 발생 유무를 떠나서 지금 시점은 저점을 줄 때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기에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본 영상은 일주일 전 영상인데 기억이 조금 나시나요? 투자의 시장은 흐름이 중요하니 기본적으로 영상 정주행은 꼭 하셔야 됩니다. 바빠서 빠뜨린 영상이 있을 때는 꼭 다시 챙겨보셔야지 맥락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채널에서 현재 비트코인 주봉 차트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태입니다. 2018년 이후로 형성된 채널 사이에서 비트코인이 큰 흐름을 만들고 있는 게 확인되셨다면 보다 자세히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채널의 빨간색 구간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 주는 회복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봉 캔들의 현재 가격이 정확히 빨간색 채널 하단부에 닿아 있는 게 보이시나요? 저 저항을 돌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중으로 저 저항을 돌파하며 채널의 빨간색 구간으로 들어설 수 있다면 비트코인은 2주 내로 48,000달러까지 이르는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생깁니다. 나스닥 대비 비트코인 차트도 현재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 제가 지켜줘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노란색 최하선의 지지를 받은 이후로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노란색 최하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면 큰 하락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선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는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비해 선방해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200일 이평선을 지지받는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현재는 초록색 50일 지수 이동평균선에 걸쳐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 200일 이평선을 돌파한 이후로 다시 200일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해주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200일 이평선까지 눌림을 주고 상승 전환을 하는 시점을 추가 분할 매수 구간으로 삼고 공략해보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 이후로 상승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경우의 분할 매도 가능 구간도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얀색 추에서는 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돌파가 실패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일정량 익절하는 식으로 대응해보는 것이 가능한 구간입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물량을 모아가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4월 14일에 중요한 이더리움 브리핑을 해드렸죠. 올해 이더리움의 흐름은 크립토 시장에 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으니 꼭 확인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비더리움이라고 줄여서 부르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약세 신호를 설명해드린 이유로 비더리움은 파란색 최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더리움 가격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큰 하락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비더리움이 앞으로 노란색 최선의 지지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기대를 모으던 이더리움 병합 업그레이드가 지연된 상황에서 노란색 최선이 깨진다면 비더리움은 빨간색 최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차트는 비트코인 대비 이더리움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을 보이는 가운데 비더리움이 하락하는 것은 그리 큰 타격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더리움이 빨간색 최선까지 조정을 주는 것은 이더리움의 큰 하락을 의미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 투자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약세를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다른 알트코인들도 위태로울 수 있어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크립토 시총을 보시면요, 현재 불마켓 서포트 밴드 하단에 매달려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불마켓 서포트 밴드 상단부로 빠르게 올라간 후에 다시 지지를 확인한다면 알트코인들의 큰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다른 시나리오도 생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마켓 서포트 밴드의 저항을 결국 뚫지 못한다면 알트코인들로부터 더 큰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이 점 염두에 두시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다른 알트코인들의 비중을 조절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본격적인 상승세에 돌입했을 때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은 막대한 수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 상황이 불안할 땐 시총이 낮은 코인들은 더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 잊으시면 안 되고요. 시총이 낮은 잡코의 펌핑이 나오는 것만 보고 불장이 왔다고 판단하고 불타기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잡코 펌핑을 예상하고 미리 저점에서 일부 시드를 넣어두고 펌핑이 나올 때 익절하는 전략은 언제든지 유효할 수는 있어요. 다만 수익률만 생각하고 높은 비중으로 무리해서 잡코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처럼 장의 상황이 온조세를 보일 땐 초보 투자자분들은 피하셔야 된다는 것 돈패밀리 분들은 잘 아시길 바랍니다. 향후 1, 2주는 비트코인의 장세가 좋을 수도 있지만 2주 뒤쯤에는 다시 경계해야 할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실력을 쌓아온 돈패밀리 분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릴지 짐작 이미 하셨죠? 바로 5월 3, 4일로 예정된 FOMC 미팅입니다. 연준이 점점 더 매파적인 어조를 취함에 따라 현재 전문가들 중 95% 이상이 5월에 50bp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이슈가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2주 후에 시장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갈릴 수는 있겠지만 50bp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경우에 단기적으로 충격이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알아두시고요.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크립트 기사입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올해 1분기에만 플레이투온 게임에 25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인데요. 2021년에는 투자금이 한 해 동안 40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에만 25억 달러라고 하니깐요. 그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의 돈복남은 그것을 이미 예측하고 성공하는 코인 투자 책에 올해 집중해서 지켜보라고 적어두었죠. 하하, 아직 안 보신 코리니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데일리오들 기사입니다. 캐나다의 억만장자 케빈 오리어리 형님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 형님이 축적하고 있는 코인들로는 솔라나, 폴리곤, 세럼, 헤데라, 헬륨 등이 있습니다. 혹시 이분 돈복남 비밀코인 영상 보신 건가요? 헬륨 빼고는 제가 다 다뤘던 코인들이군요. 돈패밀리 분 중에 비밀코인 영상 안 본 분들 꼭 정주행 해보세요. 비트코인닷컴 기사입니다. 이제 미국 메릴랜드 주의 볼티모어 지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포르쉐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계신 돈패밀리 분들은 볼티모어에 가셔서 비트코인으로 한 대씩 뽑아보세요. 지불 수단 중 비트가 많이 사용된다면 포르쉐 측에서도 적용 매장을 점점점 늘리지 않을까요? 저도 비트코인으로 포르쉐 한 대 뽑아볼까요? 한국에서도 하루빨리 도입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은 코인텔레그래프 기사입니다. 호주에서 첫 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음 주에 출시됩니다. 약 1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거라 하는군요. 자, 이제 다음은 미국인가요? 블록웍스 기사입니다. 테슬라는 2021년 1분기부터 비트코인을 단 1사토시도 팔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의 베르시버트 형님도 돈복남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몇 달 동안 지루하고 횡보하고 적은 양의 거래가 터지는 장세는 항상 비트코인을 축적하기 좋은 시기였습니다라고 아침에 트위터에 올렸네요. 거래소 내에 비트코인 씨가 마르고 있다는 내용 아침 브리핑에서 여러 번 전달해드렸는데요.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고래들은 계속해서 받아먹으며 축적하고 있습니다. 불장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과 준비가 안 된 사람 수익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클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미리 해두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셔서 누구보다 빠르게 소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코인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도 댓글에 남겨둘 테니 아직 텔방 입장 안 한 분들 꼭 들어오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 아침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